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1일 정오입니다. 지금 세계의 탑 뉴스는 러시아군이 달아나고 있답니다. 제목이 그렇게 뽑혔습니다. 뉴욕타임스, CNN 등 러시아군이 달아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환점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언론은 남쪽에서의 공세, 탈환 작전이죠. 탈환 작전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국면이 바뀌어 가지고 키이우를 기준으로 해서 북동쪽에 있는 이지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지움을 탈환했다는 기사입니다. 근데 이 이지움이 매우 전략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교통망의 한복판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4만이었는데 이번 전쟁통으로 한 3만 명은 피신하고 한 만 몇천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 군이 탈환을 했고 러시아 군은 저항하지 않고 병력을 뺐다는 겁니다. 병력을 뺀 게 아니라 도망간 거죠. 이례적으로 러시아도 우리가 철수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다른 곳에 배치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패배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이지움이라는 이 도시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지금 러시아군의 이 공격 태세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맥락이라는 겁니다. 이지움이 우크라이나 군 손에 넘어가면은 돈바스 지역, 그 동쪽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대응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남부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해가지고 전 전선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러시아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은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동북부 바라클리아와 이지움에 배치된 부대를 동부 도네츠크 지역으로 옮겨 병력을 재편성할 것이다. 러시아군은 돈바스 해방이라는 특별 군사작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지움이라는 데는 북동부 하르카우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군의 주요 근거지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지난 3월 이지움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이지움에서 달아났다는 것은 지난 봄에 있었던 키이우, 옛날 이름은 키예프죠. 키이우 공방전을 펼치다가 철수한 것 이후의 가장 큰 전략적 패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의 작전이 아주 슬기롭게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은 남쪽에서 공세를 펴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놓고 북동쪽에 병력을 집중시켜 가지고 약한 연결고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허술하게, 러시아군도 아마 허술하게 허점을 노출시켰다가 당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병력을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반격하고 있는 남쪽으로 돌렸다가 이 북동쪽 방어에 아주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세가 역전되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주 기세등등합니다. 어제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월 초 러시아에 대한 반격이 시작된 이후로 약 2,000평방킬로미터의 영토가 해방되었다. 요즘 러시아군은 최고의 도주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들이 철수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군이 콘에 몰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최근
이런 뉴스로 나왔습니다. 즉 북한으로부터 로켓포와 포탄을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병력 손실뿐만 아니라 장비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현재의 병력 손실은 상당히 아주 큽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더 많이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사 25,000명, 부상자까지 합쳐서 약 8만 명의 인명 손실입니다. 그런데 이 병력을 보충하는데, 무기를 보충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러시아 경제 봉쇄, 전면 봉쇄가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요사이 기껏 지금 무기를 보충한 게 이란으로부터 별로 성능도 좋지 않는 드론을 수입하는 것,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무기 수입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중국도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병력 손실과 무기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가지고 계속적인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지금 비틀비틀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통쾌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잘 싸우는 이유는 젤렌스키 지도자의, 대통령의 아주 단호한 리더십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피신하도록 권유했습니다. 키이우 앞에까지 러시아군이 들어왔을 때, 그때 젤렌스키가 텔레비전에 나와 가지고 무기를 보내달라, 나는 무임승차 안 한다, 이렇게 딱 자르면서 결사항전을 지휘를 하니까 이제 나토, EU, 미국 등등도 저렇게 싸우니까 우리가 무기를 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무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가 역전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공급하는 다연장 로켓포입니다. 이 다연장 로켓포가 성능이 좋고 정확하게 때리니까 주로 러시아군의 이 군수 창고 그리고 사령부를 막 때리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장의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러시아를 압박한다 이겁니다. 정말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유명한 전사의 교훈 중에 하나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10분 만에 전쟁 계획은 휴지 조각이 된다는 겁니다. 딱 실전으로 들어가면은 미리 세웠던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푸틴이 가장 크게 오판했던 것은 젤렌스키가 코미디언 출신으로 저 비겁한 자니까 때리기만 하면은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4천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동안에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1990년대 초에 만들어진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적으로 싸울 것이냐, 말하자면 이스라엘 군대처럼 싸울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김일성 남침도 마찬가지죠. 김일성이가 남침했을 때는 압도적 병력, 그때 우리 국군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저들은 탱크가 200대가 넘었어요. 그리고 기습 공격 아닙니까? 그러면 무너질 줄 알았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오늘의 젤렌스키처럼 결사항전을 결심하고 그걸 믿고 트루만 대통령이 파병하고 국군이, 미국이 들어오고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있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용기백배하게 싸워가지고 결국은 김일성의 야욕을 중단시켰던 것처럼 젤렌스키가 위대한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야 합니다. 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왜 못 보냅니까? 감사합니다.